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이 녹취록이 공개가 돼갖고 일파만파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라는 정치 브로커와의 그 육성 통화 내용이 이 민주당에서 31일 날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1일 날 국회 운영위가 있고 2일에는 또 대규모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거기는 또 이재명까지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25일 1심 선고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총력 공세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딱 결정적인 뭐 트리거라고 할까? 방아쇠를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지 입수를 한 거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탄핵이 결정적으로 돌아간 것은 JTBC에서 이렇게 보도한 최순실 그 태블릿 PC 그렇죠.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주 탄핵의 뇌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육성 녹음 파일, 뭐 이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데 이 녹음 파일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 여 변호사님은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시니까 우선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그 통화 녹취록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법 위반이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탄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법관 주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김우영 그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법관 부위원장 보고 법관 출신 주제에. 법관 출신 주제. 저도 요새 아주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재명에는 그래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선고를 앞두고 1심 있는데. 선고 앞두고 지금 저도 그 법원 쪽에 그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열받게 생겼던데. 저는 국회의원보다 법관이 못하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하는데 저희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법관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 오히려 국회의원 질을 갖다가 정말 의심했지만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또 별거이고 이번에 이 문제는요. 이 정치적 함의하고 법적 함의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5월 9일이면 취임 전날입니다. 취임 전이죠.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9급, 7급 합격했다고 발령받기 전까지를 공무원이라 그럽니까? 그러네요. 합격자지. 그건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야당에서 뭐 이걸 대통령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개입,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정의라든가 이걸 정확히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데마고그 선동하는 거고요. 현혹시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로 탄핵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없어요. 무능함은 있는데 무능하다고 탄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집회, 그다음 내일 집회도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어떤 법원에 대한 메시지 전달 이런 압박용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한번 움직이면 지금 현직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도 집회에서 촛불집할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기 위한 이거는 선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야당에서는 9일 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10일 날
공천이 됐지 않나. 공천은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으로 봐야 한다. 그건 입증을 해야죠. 그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건 10일 날, 예. 10일 날 공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오후에. 예. 그게 김영선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동은 결국은 9일은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10일 날 대통령이었고 공천을 해주라. 그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 9일 지금 저희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 이런 거는 그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예, 그래야죠. 그날 딱 한마디 했는데 9일 날. 예. 예를 들어서. 근데 10일 날 이제 그걸 들었던 뭐 공관이라든가. 예. 뭐 그때는 이준석 대표였죠. 그리고 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고 그분들이 그 다음날 어떤 행동을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립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 이런 단순한 또 의견 개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그걸 의견 개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녹취록 뒷말이 중요합니다. 예. 나는 그 해주면 좋겠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구만. 이 공천 대통령으로서의 큰 권한을 이용해서 그 선거 개입을 한다. 이러면 해. 이거 그 김영선이 그 김해 갑에 공천 줘. 찍소리 없어야죠. 예. 그게 대통령의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한테 누가 대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말이 많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 많네. 이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선거 개입, 전부 다 사석에서는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그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개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판사 때 보면 있죠. 사실 그 재판을 맡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올 때 안 돼. 이러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럼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게.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판사님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거 아닙니까 보통. 예. 그럼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 듣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내가 안 전해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줬다 하기는 못하니까 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부탁 검사실에 받을 겁니다. 뭐 그러면은 안 되라고 그 단칼에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 이야기는 해볼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예. 그때 사무총장을 했던 사무총장이 또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까? 예. 한기호 의원도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당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죠. 그 예. 시절에는 후보 되기 전이니까. 예. 그게 가장 경쟁력이 높아서 당연히 그렇죠. 공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여성 후보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예. 우리도 여성 후보로 예. 경쟁력이 있는 사람 여론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세운 거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까지 다 했는데 가장 우세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공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무슨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공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시한 게 아무것도 아니, 없다. 그냥 전화가 예. 왔길래 좋게 한번 얘기한 거다. 뭐 그렇게 합니다. 취임식 전날 얼마나 정신 없을 텐데 예. 그냥 들어놓고 명태균이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근데 명태균이 말해 당신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또 주장하는 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그 재판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고 네. 그 수사 담당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 아니 그때 법원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모로가 있으면은 선거법 위반이라 해갖고 2년 받았다. 당신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뭐라 하는데. 대통령 재직시고. 그러니까. 그다음 여론조사에 그 결과까지 전달하면서 예. 이거 공천 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중립의무 전혀 위반이죠. 다른 노무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때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당선자고 아직 대통령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 당선인이 예. 그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그 개소식에 참석하면은 그게 위법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인 유권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가 이 선거법에 관해서는 거의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본래 법제처가 유권 해석 기관인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뭐 전부 대법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신도 없었겠지만 명태균이가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안 돼. 딱 끊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끊고 알아볼게 부적절을 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 변호사님도 대체적으로 뭐 법조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있죠. 잘 아시지만 거의 사형 선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그 선거법 위반, 중립의무 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 지지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약간의 그 잘못은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의 그 당시 이 말은 이거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동이지 결코 그건 법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적 논쟁에 있어서는 위법도 아니고 탄핵 사유도 아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이 정치 브로커고 이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논의를 하고 특히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까면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해야 하는 것은 한 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죠. 또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거. 무함자왕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개탄을 하고 그렇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법적인 분야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 경험이 워낙 짧게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없었다. 그게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인가요? 뭐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인데 번호부 책장사 하다가 그게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 전화번호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 해갖고 그 여론조사를 마사지, 소위 말해서 그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힘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그런 얄파간 이런 거 가지고 그 지방에서 선거 브로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선거철에 고 교수님 뭐 정치부 기자 하셨으니 잘 아시죠? 선거 때 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선술하게 갖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준다는데 한 표가 아쉬운데 그냥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다음 또 이 사람이 좀 주술에 좀 그런 자기 스스로 주술사 비슷한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좀 이런 전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님 무사라고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장님 무사 얻기 위해서 주술을 부리는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신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이러면 이제 철저히 그 뭐 신원을 조회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물리칠 사람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못 물리친 거예요 이게. 결국 그게 오늘날에 지금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그까지 이르렀는데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의 판단 미숙이죠. 바람을 못 쓰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주위의 참모들 못 쓴다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는 공식적인 그 자리들 아닙니까? 이걸 못 쓰는 거는 어떤 뭐 무능으로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명태균 같은 아무런 직위도 없고 오로지 입만으로 뭘 하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진짜 책임을 지고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거 떠나서 또 명태균이는 있죠.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네. 많이 조사받고 있는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검찰을 움직여서 자기를 갖다가 무죄 방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이 물귀신 작전 우리 네. 옛날에 그러잖아요. 물귀신 작전. 이래 주거나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다 한 식으로 자기로서는 지금 살아날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밖에 없다. 목을 꼭 끌안고 지금 저수지에서 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태균이가 자기 아버지 무덤에 휴대폰 4개를 지금 파묻어놨다 그랬어요. 거기는 공적 통화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협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 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하고 파내가지고 검찰에 제시해야지 압수수색하는. 자기 집 압수수색할 때는 뭐 전부 다 동생들 건가 6대밖에 없었고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대통령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대통령도 지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설명이랄까 해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군색하고 또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신뢰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우선 뭐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 명태균은 경선 때 한 2번 만나고 그걸 안 만났다 했는데 김종인이 할 때도 만나고 그게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게 또 드러났고 이번의 경우도 경선 이후 지금 대통령이 취임 직전까지도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지난번 오빠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빠는 친오빠라고 김진우라고 했는데 둘러댔죠. 우리 국민들은 70% 80%가 대통령실 말을 믿지 않.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 저번에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통화 그때도 없다고 그랬다가 뭐가 나중에 명태균에 까니까 또 나와버렸어요.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신뢰를 잃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실이라면은 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통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아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미적미적거리면서 이런 문제는 막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마구 발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명태균의 그 저기 5월 9일 날 문제라든가 공천 개입.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선 후에 안 만났다고 그런 게 전화 통화도 없었다고 그런 게 100일 하에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있죠. 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명태균 문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예전 중국 고사를 보면요. 이 권력이 가장 위험한 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라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안 믿을 때. 그래서 저는 아까 여론조사 1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어디서 떨어지냐 하면은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아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그 상태가 되면요. 이거는 못합니다, 아예. 그런데 지금 뭐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야당에서는 그 녹취 파일을 이것 말고도 뭐 어디서 한 보따리 구입한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공보 특보단장을 했다든가 뭐 김모씨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이제 명태균의 무슨 미래한국연구소의 사무국장인가 뭐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난번 강혜경 씨처럼 이렇게 돌아선 거죠. 아마 지금 그 사람이 갖다 준 것 아니냐 명태균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인들한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과시를 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래갖고 영남의 황태자로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공천 다 받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뭐 산업단지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녹취록을 까겠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대처를 하죠. 지금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비선 실세하고 그 여러 가지 국정을 논의한 게 그걸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역사는 뭐 반복된다고 그러더만은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검사도 오래 했고 이런 걸 왜 검사는 있죠. 이 어떤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수사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피의자 나타나면 그 사람 전력을 다 살펴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 어떻게 명태균한테는 이렇게 쉽게 온 신뢰를 주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도 이 녹취록 파장이 터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박근혜가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홍 시장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랬죠.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참 어떻게 헤쳐나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어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핵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대통령 법적으로 오르니까 괜찮습니다 할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이때까지 그렇지 않아도 소통 부족이니 뭐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게 뭐 주술공화국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술사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으면요. 이게 탄핵 문제가 아니고 탄핵보다 더한 문제가 터질 수 있죠. 정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참 연결이 됐는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